포함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이번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의 어떤 법적인 문제점과 관련해서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박진서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문제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박진서 변호사입니다. 이번 제14 특별협정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 문제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장 조항입니다. 이 연장 조항은 이전에 어떤 특별협정 없었던 조항인데요. 연장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침해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연적인 조항인 것이죠. 연장 조항은 보통 협정이 늘 때 그 연장의 유효기간의 범위와 그다음에 연장을 쓸 때의 어떤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에 관해서도 함께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제14 방위비 특별협정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그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즉 무제한적으로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연장조항이 문제되는 것은 이 연장조항이 그렇게 유효기간을 늘리고 방위분담금을 증액시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제14 협정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에 새롭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1차 방위비 특별협정이 아니라 이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10차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된다라는 주장할 소지가 굉장히 농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인 것입니다. 아주 독소 조항인 것이죠. 이와 같이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제14 방위특별협정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위분담금위원회 특별협정의 절차와 진행 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참여연대 박정훈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비준 동의안이 올라올 때 국회의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요. 아마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외통에서 공청회가 있는데 매우 요식적인 검토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절차상 처리를 위한 그런 공청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미국의 전략 자살 전개 비용 이런 항목을 신설하는 데를 막아낸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행약정에는 일시적 주둔, 그것이 주한미군일지 해외 미군일지 알 수 없는 미군의 일시적 주둔까지도 저희가 현물 군수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많은 미집행액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다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국회가 제대로 따져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약정의 한정이 많습니다. 협정안만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근데 이 이행약정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국회 보고도 없고 검토도 없고 이면 합의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함께 협정안을 올린다라는 것으로 투명하게 정부를 보고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 숨겨졌던 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협정의 연장 여부를 양국 정부 간의 서면으로서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협정의 종료 시한도 없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양국 간의 서면 합의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가능하게 이 약정상 일시적 주둔에 관한 지원도 그리고 특수시설,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는 특수시설의 경우도 현물로서 지원한다라는 강조하고 있지만 역시 설계와 시공 감리는 한국 정부의 현금으로 지원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경엽 의원실에서 그 특수시설이라는 것이 특수정보시설이라고도 일컫는 그것이 한국의 주요 시설을 도감청하는 것까지도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 시설을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금을 어떻게 걸 수 있냐.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다. 현물이다. 사실 설계 시공 감리는 현금, 나머지는 현물. 결국 한국이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행약정의 함정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식적인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요식적인 그런 검토가 아니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협상했을지라도 한국 국회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제대로 따져 묻고 견제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만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강현 사무처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10차 방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 분담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 조항과 해외 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 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 부당성, 굴욕성과 국민 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 동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측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 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 천연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준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 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 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 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 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간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이 규정되지 않은 해외 미군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 건설들을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의 투자에 얻은 최소 3천억 원이 넘는 이자 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부차협정 국회 비준 동의 심사 때 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천억 원의 이자 소득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삭감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 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 405억 원에 이르는 미 집행 금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 집행 현금 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 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3천억 원의 군사 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 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 부당한 10차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국문제위원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참여연대